예. 지금부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특감반원의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숨지기 전에 열흘 동안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인사와 5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여기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하신 거 맞나요?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김기현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울산에 배번호가 왔네. 그는 호탕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능력 또한 출중했습니다. 아마 상관들로부터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검찰에서도 어느 부서에 있든지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77명이 열흘 동안 이 숨진 특감반원의 통화 목록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5번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관계자였습니다. 네, 일단 이 숨진 이제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에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숨지기 전에 누구와 통화를 했고 누구와 만났는가 이런 부분이 제일 이제 검찰로서는 관심인데요. 지금 압수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를 푸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현재 암호를 못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이 통신사에 의뢰를 해서 이 사람 전화번호를 가지고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 기록을 이제 받아받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법원에서 사실은 이제 좀 기간을 더 넓게 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10일까지만 할 수밖에 내주지 않아서 지금 10일 정도만 이제 파악을 했는데 그 보니까 거기에 민정비서관실의 관계자 1명과 5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검찰에 있었으니까 검찰 관계자 통화를 했겠죠. 지금 현재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검찰 수사관이 있었으니까요. 또 경찰에 이제 2명, 나머지 이제 가족들하고는 기본적으로 많이 통화하는 거니까.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뭐냐면 이광철 당시에 이제 이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 나는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이광철 비서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관계자와 누군가가 5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화를 왜 했는지. 그리고 숨지기 전 5일 전에 숨지기 전에 바로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일단 검찰에서는 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왜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추궁할 모양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숨지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누가 통화했느냐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네, 마지막 통화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만 검찰 수사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관계자와 5차례 통화가 모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이 본격화되는 의혹이 불거진 그 시점 이후에 5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수사관 같은 경우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전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다면 이 통화가 사실 넓고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검찰발 수사가 본격화되고 언론에서 의혹 보도가 줄기차게 제기된 그 시점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 통화 5번이 모여 있었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건대 그 수사와 관련된 사항 때문에 민정비서관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이 수사관 A씨가 압박을 받은 부분이 민정수석 비서관실 관계자의 통화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 시기로 미루어 보아 그런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드리면요. 지금 통신사에다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을 한 거예요, 경찰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숨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청한 날짜가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1일에 숨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바로 지난달 21일부터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거는 현재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과 5번의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렇죠. 네. 통신수사기록 조회 검찰이 요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 숨진 특감반원이 과거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압박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유재수 수사 상황 파악하려고 고인에게 연락하신 적 없나요? 그것 때문에 되게 압박 많이 받았다고 하시던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유재수 감찰 무마건을 전 숨진 특감반원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청와대가 압박 전화한 거 아니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그래서 그런지 경찰도 지금 숨지기 전에 누구와 통화했던지 통화한 인사들을 경찰에서 좀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정관, 그 검찰 수사관의 그 뭐 극단적인 선택에서 타살 정황은 없는 거예요. 1차 부검의 소견은.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종결인데 변사 사건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 논란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뭐 자살 방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형법에서는 그런 것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통화 내용만 보아가지고는 통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소환되는 인사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는 그런 조사가 될 텐데 뭐 하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는데 비공개로 한다면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언론 기자들이 해당 경찰에서 계속 아마 지켜볼 거고 그러면 5차례 통화했다는 민정수석실의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만일 곽상도 의원이 지목한 그 인사가 맞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고인이 느꼈을 압박감은 제법 컸겠구나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자주 했다고 해서 네. 정말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배경이 꼭 아닐 수는 있으니까 네. 결국은 통화를 했고 통화를 했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이 해당 휴대전화 아이폰이 좀 잠금이 풀려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있는 한 인사와 5번을 통화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참고할 만한 자료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통신 사실 확인에서는 유무선 통화 기록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특감반이 사용했다는 보안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푸는 열쇠, 즉 암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암호가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문자리 그리고 숫자 이런 걸 조합할 때 지금 확률이 56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암호 해독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가령 아파트 CCTV 그러니까 이 숨진 수사관이 들어갈 때 핸드폰을 만지는 어떤 패턴 등을 CCTV로 분석해서 그 암호 패턴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검찰 쪽에 좀 물어봤어요. 과연 이 아이폰 잠금 번호 풀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몇 분이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의 기술을 믿어보자. 어허. 네. 그래야 휴대폰 잠금을 풀어야 정말 어떤 대화 내용, 뭐 문자 메시지라도 봐야 이 통화 횟수로는 저희가 짐작이 안 되니까요. 네. 예. 이 아이폰에 이제 이 어떤 암호를 푸는데 압도적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셀레브레이터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암호 푸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요.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기계가 4년 전에 개발됐던 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숨진 이제 검찰 수사관 같은 게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2년 전에 나왔던 핸드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기술적으로 보면 보안이 더 강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최신 어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걸 풀 수 있는 또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로 가지고 가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견해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보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늦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일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가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주제, 그러니까 숨지기 전에 전 특감반원이 청와대 인사와 5번 통화를 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입장을 자막으로 나왔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청와대 측의 얘기는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보도 자체를 어떤 근거로 5차례 통화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냐라는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을 살펴보니까 뭐 취재의 기본이 크로스 체크인데 그렇다면 청와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느냐는 그런 물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입장문 자체의 의미를 조금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이 우선 이것이 과연 5차례 이상 민정수석 비서관실 관계자가 통화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5차례 통화했다는 내용 자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이잖아요. 언론에서 검찰로부터 사실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는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입장문만 보고서 해당 관계자가 숨진 A 수사관과 통화를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 언론에게 계속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 부분에 이 청와대 문제 제기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형사공개 금지 규정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숨진 수사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실의 규명 이 언론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박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를 알려달라. 언론사를 통해서 근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휴대전화의 통신사실 조회 한 개 서초 경찰서입니다. 예.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에요. 그렇다면 경찰도 지금 청와대 쪽에 보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 근거를 대라. 이것은 어떻게 취재가 됐느냐 그 경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특감 반원이 숨지기 전에 청와대 인사와 5번 정도 열흘 간격 안에서 통화를 했던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